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IT 라이브 공격수 이츠맨의 안철준입니다. 자, 오늘 이츠맨과 로그온 코리아 두 번째 라이브 시간으로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로그온 코리아의 조병천입니다. 지난번 1회 라이브 보셨습니까? 안 봤습니다. 왜 안 보셨습니까? 두려워서 못 보겠어요. 제가 그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좀 했는데, 네. 의외로 반응들이 나쁘지 않으셔서, 네. 그래서 1회로 끝나긴 아쉽다. 2회까지는 가봐야겠다. 이해만. 더 봐야겠죠? 예. 네, 그래서 저희 이츠맨과 또 그 로곤 코리아가 또 저희 이츠맨 오리지널에는 모시기 어려운 분들 위주로 해서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로곤 코리아와 같이 라이브를 하는 것도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자, 그래서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번에는 그 김상규 대표님 나오셔서 네. 챗 GPT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이라든지 또 업무라든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관련돼서 또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얘기해 볼까요? 오늘은 이제 뭐 플랫폼이나 이런 거보다는 개발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가지고 한번 모셔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딱 맞는 분 또 그렇죠. 섭외를 하셨다고 예, 얘기 들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입니까? 소개해 주시죠. 자, 웹플러스의 정영달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웹플러스 정현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라이브나 이런 거 나온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아주 예전에 하고서 처음이라서 좀 네. 약간 떨립니다. 그전에는 아까 좀 전까지는 하나도 안 떨린다고 해놓고. 이제 실제에 들어가니까. 네. 네. 자, 사실 저희가 챗 GPT 뭐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오늘 뭐 그게 화두는 아니지만 네. 여러 가지 개발 환경이라든지 또 IT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많이 또 속도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개발 환경도 그럴 것 같고. 또 오늘 또 관련된 주제가 1인 개발자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에 네. 대한 주제로도 또 얘기를 좀 나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개발 환경은 좀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개발 환경이야 뭐 예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오던 환경이 쉽게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제 주변 환경들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플랫폼이 바뀌고 뭐 업그레이드 되면서 예전에 쓰던 코드들도 못 쓰고 또 다시 뭐 새로 애드온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계속 환경이 이제 살짝씩 변경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혹시 목소리라든지 뭐 이렇게 들으시는데 조금 이슈가 있다고 하면 댓글에다 바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수정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이쯤에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댓글에 여러분들 의견이라든지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오늘 설문조사도 중간에 오픈됩니다. 꼭 좀 답변 주시면 더 좋은 이츠맨과 로곤 코리아 라이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많은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주제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원래 1인 개발자가 되신 지가 좀 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네, 제가 1인 개발자를 시작했던 게 이제 2004년부터니까 지금 한 20년 정도 네. 지났고요. 처음에 하게 연식이 좀 되셨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뭐 제가 한글 컴퓨터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가 2003년 정도에 이제 그 회사 나오고 아는 형님이 이제 의류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네. 그 의류 회사가 이제 지방에 많은 지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재고 관리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걸 확인해서 네. 제가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환경으로 이제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옷은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고 네. 색깔별로 또 그 사이즈별로 있다 보니까 그걸 고미라고 하는데 그 고미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 실제로 쇼핑몰에서도 제일 관리 힘든 게 의류 쪽이거든요. 오프라인 쇼핑몰이었나요? 예, 근데 오프라인에서 지고 관리 같은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 A 매장에 있는 물건이 B 매장에서 요구하는데 없으면 찾기도 힘들고 매일 전화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물건이 있어도 못 파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2003년도 정도에는 그런 시스템이 아예 없었나요? 있긴 있었는데 워낙에 고가고 아. 그리고 저변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접하기가 힘들고 네. 주로 이제 전화로 하는 업무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음. 그래서 그걸 이제 전산화 시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착안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하게 됐고 아내 권유로 시작을 했는데 그 IT맨들의
최후가 보통 치킨집 아닙니까? 이게 서글픈 그런 건데. 아, 최우가 치킨집입니까? 최우가? 최우가 너무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아, 물론 뭐 치킨집이 꼭 나쁘다는 건 아, 아니라 그렇죠. 그죠? 네. 치킨집보단 낫지 않을까 시작해서 네. 했던 게 벌써 20년이 흘러서 지금까지 네.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대표님도 개발을 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뭐 네. 이런 개발은 아니지만 네. 하다가 네. 저는 일찌감치 이제 다른 걸로 전향을 했죠. 네, 아니다 싶었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위로 이제 갈수록 그 개발도 네. 변화가 굉장히 커지니까 네네네. 그걸 일일이 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네. 또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수준도 보통이 아니었으니까 네.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길로 그렇죠. 접어놨던 본인에 거죠. 맞는 일이 찾는 게 더 맞아요. 중요하니까. 예를 들면 대표님은 개발은 이제 본인의 어떤 성향과 맞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하다 보니까 음. 이 창작이라는 거 예전에 음악도 뭐 작곡도 그러니까 하고 아까 했었으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예. 음악도 되게 관심이 예, 있으셨다고. 저는 이제 창조, 그러니까 새로운 물건에 대한 개발을 뭐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희열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음악도 그렇지만 개발도 없던 거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발도 하나의 창작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예, 거죠? 예,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네. 생기가 넘치십니다. 그 디지털 노마드란 말이 있죠. 네. 이제 1인 개발자 쪽에서는 이제 그 뭔가 어디서든 개발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노트북과 네.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터미널과 또 이제 인터넷만 될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하면 어디서든지 개발할 수 있으니까 뭐 디지털 노마드든지 이런 말도 있고 예. 또 요즘 같은 어디서든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는 딱 맞는 어떤 그런 직업인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음. 디지털 노마드라는 게 딱 맞는 게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실제로 이제 해외 여행을 자주, 그러니까 아내가 원해서 자주 나가긴 하는데 네.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제일 걸림돌이 이제 그때 유지보수 업무가 시작되거나 아니면 아하. 뭐 수정 작업이나 급한 맞아요. 업무가 생겼을 네, 네, 텐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노트북 하나 들고 나가긴 하거든요. 네. 쓰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한데 네. 이제 긴급하게 쓰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보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 그 이제 그 뭐죠, 방화벽이 있는 곳은 이제 IP가 등록이 되는 곳에서만 접속이 가능하기 그러겠죠. 때문에 사무실에 있는 PC로만 접속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나가면 IP가 바뀌기 때문에 IP에서 외부 그러니까 노트북에서 접속을 해도 IP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 PC에다가 미니 뭐지? 그걸 설치해서 이제 네. 원격에서 전원을 켜요. 네, 네. 전원을 켜고 네. 그래서 제 노트북에서 제 PC로 원격 접속해서 거기서 작업하고 이런 복잡한 작업을 하긴 하는데 네. 어디서든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참 좋고. 예를 들면 네. 이런 거 뭐 있습니까? 난 이런 데서도 일을 해봤다. 있나요? 오지 이런 데 있나요? 공항 대합실이요? 아, 대합실이요? 네. 대합실은 많이 있는 거고. 일을 했죠. 네. 공항 대합실 네. 화장실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화장실에서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 집중을 해야 네, 되니까. 어쨌든 그죠? 뭐 예. 알겠습니다. 자, 워라밸 지키고 있습니까? 예. 음. 혼자 하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체력 관리거든요. 네. 체력 관리고 스트레스를 최대한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남들처럼 9시 출근, 6시 퇴근 음. 주로 지키고 있고 아, 그거를 본인 스스로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네. 출근이 조금 늦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거 지키고 이제 일이 좀 많다 싶으면 이제 주말에 나와서 살짝 하는데 네. 하다가 싫으면 그냥 덮고 집에 갑니다. 아, 그래서요? 네. 손이 빠른 편이라서 뭐 이렇게 네. 일이 밀리거나 그러고 싶지도 않고 네. 그렇게 하지도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실제로 뭐 본인 어떤 페이스대로 하는 건 좋은데 보통 고객분들하고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좀 급하게 뭔가 수정 사항이라든지 요청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럴 때는 이제 난감하죠. 난감하게 네. 그냥? 그러니까 스케줄대로 이제 계속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한 업무나 서버가 죽었다거나 아니면 네네네네. 뭐 디도스 공격을 받았을 때 네. 급하게 연락을 저한테 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네. 이제 서버 회사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뭐 네. 이렇게 급한 경우도 있긴 한데 네. 예전에 최대 동시에 작업했던 게 한 7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꽤 오래전 얘기긴 한데 네. 요즘 좀 버거워서 못 할 수 있는데 네. 그럴 경우에
이제 계속 외부 일이 치고 들어오면 들어올 때마다 빨리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네. 않은 일들도 많기 당연히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네. 네, 이렇게 좀 뒤로 미루고 좀 그래 좋은 고객분들을 만나셨나 봅니다. 다 양해가 되고. 그렇죠. 예, 다들 이해해 주시고 네네. 또 이렇게 전문 용어 써가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대부분 다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좀 그러세요. 고맙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본인만의 또 이제 고객분들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그렇고 이제 스케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스케줄 관리를 좀 여유 있게 드리는 편인데 왜냐면 이제 아까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또 뭐 생각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 좀 미뤄지거나 할 때를 감안해서 약 한 20-30% 정도 좀 이렇게 네. 길게 잡아도 네. 다 이해해 주시고 하니까. 예. 사실 그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인 개발자로 뭔가 롱텀 플랜을 가지고 왜냐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 관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딱딱 시간을 맞춰서 자기 관리를 하고자 한다라는 그걸 계속 꾸준히 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고 그게 처음부터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뭐 하다 보니까 뭔가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 어떤 순간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뭐 네. 자기 관리 사실 잘 못하는 편이긴 한데 네. 예, 즉흥적인 일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집, 회사, 일, 집, 회사, 일 이렇게 예, 하다 보니까 뭐 크게 뭐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잘 하시는 거죠. 네. 자, 저희가 20년 동안 그러니까요. 일을 했겠죠. 뭔가 네. 다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것도 오늘 얘기하면서 조금 풀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얘기할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 요즘 외주 개발 주로 하시지 않습니까? 네. 개발 환경이라든지 왜냐하면 요즘 IT의 어떤 기술 트렌드라든지 원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예전과 다르게 또 인공지능이라든지 오늘 이제 챗GPT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 환경 이제 예를 들면 그런 프로젝트들이 혹시 더 많아지신 건가요? 어떻게 좀 변화가 좀 있나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그 IT 쪽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네. 새로운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뭐 새로운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많은 변화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업무에 적용하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쪽과 다르게 그냥 기존 업무들은 그냥 예전과 같은 형식으로 계속 되고 하고 있고 뭐 변화라고 하자면 뭐 예를 들어 뭐 실시간 채팅이라든지 그러니까 네. 예전에 없던 것들 네. 실시간 채팅이라든지 뭐 이런 그 화상으로 하는 그런 뭐 그 고객 지원 업무라든지 뭐 네. 그런 것들 적용하는 것들이고 뭐 사실 큰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요즘에는 뭐 사스 관련된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뭔가 본인들의 커스텀하는 그런 개발을 하기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솔루션을 쓴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뭐 영향이 좀 있나요? 글쎄요, 뭐 네. 그런 거를 제공을 해주시면 제가 연동해 드리는 작업은 하지만 네. 뭐 그쪽을 개발하거나 그런 거 왜냐하면 덩치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것 같아요. 그 PG사 연결해주는 네. 그 결제를 뭐 붙이거나 네. 아니면 또 SMS 문자 회사에서 하는 거를 뭐 연동해주거나 뭐 그런 거지 뭐 특별히 그걸 위해서 크게 개발하거나 그런 거는 사실 큰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실 이제 개발하다 보면은 네. 뭐 요즘도 대부분 그러는데 이제 서버 환경이나 이제 주변 개발 환경이나 서비스 플랫폼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뭐 사전에 이제 대표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클라우드 서버 같은 경우에도 뭐 아마존이라든지 MS라든지 많을 텐데 그걸 활용하지 않고 주로 그냥 일반 서버를 구축을 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제일 큰 이유는 비용이죠. 네, 그래요? 예. 네. 물론 뭐 클라우드 서비스가 좋은 건 다 알고 그리고 이제 접근성이나 뭐 그런 속도나 뭐 효율이나 퍼포먼스가 뛰어난 건 아는데 이제 일단 비용이 너무 좀 생각보다 좀 비싼 편이고 실제 예. 클라우드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뭐 비교를 하긴 좀 어렵긴 하지만 예, 지금 뭐 AWS가 제일 잘 활용하는 것 같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죠? 애죠. 애저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글로벌 서비스에는 참 적합하고 접근성도 뛰어나고 하긴 한데 일단 비용이 좀 일반 웹 호스팅에 비해 너무 비싼 게 좀 단점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요. 외부 업체들이 이제 요청하기에 뭐 큰 비용을 크게 들이지 못하는 이제 중소업체나 이제 작은 회사들이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권유 드리는 거는 웹 호스팅, 저렴한 웹 호스팅 한 달에 10,000원이 안 되는 비용으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일단 권해드리고 이제 나중에 퍼포먼스가 중요하거나 아니면 외국 서비스가 하거나 이제 규모가 커지면 그때는 이제 클라우드를 뭐 권유해드리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웹 호스팅 서비스가 속도적인 거나 뭐 효율적인 면에서는 아직 비용적인 면에서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큰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그렇지 않나요? 그 서비스 어떤 걸 개발할 것인지에 따라서 말씀하셨던 서버 환경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 환경이 유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뭐 동영상 서비스라고 한다면 이제 스트리밍을 지원해야 되는데 스트리밍도 이제 속도적인 면이나 뭐 그런 데서 뭐 CDN 같은 거 그것도 AWS CDN이 뛰어난 건 아는데 비용적인 측면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견적을 여러 회사에다 내보면 이제 견적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금액이 많이 싸요. 국내 서비스가. 그래서 선택하기가 좀 쉬운 면이 좀 있긴 하죠. 근데 싸다는 거는 또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뭐 안정성이나 뭐 특화된 서비스나 뭐 속도나 이런 거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보안이나 속도적인 면이나 뭐 위기 대처 능력이 좀 약간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뭐 전반적인 속도 측면에서는 뭐 퍼포먼스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들도 나름대로 다 정해진 규칙 안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따로 구축을 하고 한다 그러면은 아마 개발 플랫폼도 다른 데보다는 좀 다를 거라 생각하는데 어떤 플랫폼을 주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플랫폼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홈페이지가 90% 이상이 아마 PHP로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뭐 ASP라든지 뭐 다른 뭐 그 파이썬이나 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그렇게 써오고 있기 때문에 그 APM 환경이라고 하죠. 아파치, PHP, MySQL 그 조합이 지금 현재로서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유즈보스도 그쪽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아마 부동의 1위인 것 같습니다. 그 PHP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이제 인력들이 신규 인력, MZ 세대들의 신규 인력들이 랭귀지가 거의 뭐 파이썬 외에는 파이썬만 배워서 들어온다. 랭귀지 유행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실제적으로 회사 들어왔는데 파이썬만 가지고는 일이 안 되니까. 현재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그렇고 과거에 거 했던 거 유지보수도 다른 랭귀지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렇죠. 언어도 이제 유행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파이썬이 붐이 일어나는 건 맞는데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에는 파이썬은 속도적인 면이나 퍼포먼스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실제로 홈페이지 만들기에는 조금 덩어리가 좀 크지 않나 싶거든요. 그 파이썬은 홈페이지를 장고라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쓰고 있긴 한데 PHP가 못하는 더 큰 영역에 그러니까 좀 큰 엔터프라이즈급 홈페이지에는 적합한데 기존 홈페이지는 좀 맞지 않고 그래서 파이썬만 가지고 뛰어들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 또 유지보수적인 측면도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죠. 저도 이제 파이썬을 활용해서 뭐 개발하고 있긴 한데 이제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현재 파이썬만 가지고 이렇게 1인 개발자로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그렇죠. 그러니까 1인 개발자로 뭔가 역량이 어떤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썬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겠다. 그렇죠. 대부분이 다 PHP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습니까? 어떤 한 랭귀지를 아주 굉장히 익숙하게 잘 쓰면
사실 그걸로 또 활용할 수 있는 영역들도 굉장히 또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물론 파이썬이 잘하는 영역이 있지만 PHP도 잘하면 파이썬만큼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PHP 잘해도 파이썬을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합니까? 아마 파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파이썬으로 하는 영역과 PHP로 하는 영역이 서로 그러니까 활용하는 그러니까 코드는 서로 비슷할지 모르지만 활용하는 측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만 해서는 좀 어렵고 여러 개를 다 하는데 일단 서버가 종속적이기 때문에 서버 환경에 따라서 이 PHP를 쓸 수 있고 또는 파이썬을 쓸 수 있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선택적인 영역인 거고 예, 좀 영역이 좀 다르죠. 궁금한 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개발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께서 어떤 랭귀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그런 경우도 조율하시나요? 있죠. 네. 그런 경우는 왜냐면 어떤 본인들의 원래 이제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네. 랭귀지가 뭔가 이걸로 개발됐으니까 이걸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 PHP로 저 1인 개발자라고 하죠, 뭐죠? 그 프리랜서한테 네. 요청해서 만들었던 이제 비용적인 면에서 좀 저렴한 거를 네. 만들어 와서 네. 수정하려고 봤더니 그 개발자가 현재 개발 안 하고 다른 네. 일을 하고 있어서 수정을 못 하겠다. 네. 그래서 저한테 찾아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죠. 유지보수 해주는 많죠. 어쩔 수 없이 그 코드를 써서 해드려야 되는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프로그램 ASP로 개발했던 거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네, 네, 서버를 네, 네. 사용하는 네. ASP. 저희가 지원해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네. 제가 정중히 말씀드렸죠. 이거는 앞으로 유지보수를 생각하시려면 이걸 PHP로 다 포팅을 해서 네. 아예 서버 자체를 리눅스로 변경해서 쓰시는 게 어떠냐 했더니 네. 그렇게 해달라고 하셔서 네. 예, ASP를 버리고 PHP를 사용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예. 그렇게 전환하면 또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애초에 어떤 랭귀지로 세팅하는지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뭐 새로 만들다시피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드는데 그것도 감안하셔서 네. 예, 그렇게 근데 그런 생각부터 드는데 그렇다면 향후 뭐 이제 PHP도 이제 그 영역을 그 점유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을 거고 앞으로는 뭐 AI라는 여러 가지 대체를 하려고 하면 파이썬으로 시장주 시작할 때 파이썬으로 또 이제 쭉 가는 업체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요구하는 업체들도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사실 그 점유율이라는 거는 사실 무시 못하는 거고 예, 파이썬으로 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홈페이지나 그 웹 개발 쪽으로 한다 보면 그 자바나 네. 뭐 이런 그 뭐죠? 맞아요. 자바도 있죠. 네, 그래서. 그렇죠. 예. 그 SI 하는 업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쓰는 맞아요. 자바나 네. 이제 금융 쪽에서 쓰는 그 보안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네. 그쪽 영역과 또 네. PHP는 일반적인 홈페이지와 좀 그 접근하기 쉬운 그런 PHP 영역과 또 그 프로그래밍적인 영역이 이제 파이썬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파이썬으로 하는 그러니까 서로의 영역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적합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PHP는 주로 홈페이지나 웹 개발 쪽에 사용하고 있고 네. 예, 금융 쪽은 SI는 이제 자바. 쪽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그 외에 이제 프로그램이나 뭐 증권이나 그런 쪽은 이제 파이썬이나 파이썬 그런 쪽을 그냥 사용하고 이제 뭐 프로젝트의 목적에 따라서 그냥 그 랭귀지를 선택을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PHP는 여전히 아직도 유효한 거죠, 그러면? 아, 그럼요. 네. 계속 발전하고 있고. 예. 본인의 어떤 요망 아닙니까? 진짜 앞으로 계속 내가 먹고 살려니까 먹고 살려야 된다 이거 이게 아니에요? 쉬워야 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 프로그래머가 그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를 바꾼다는 건 굉장히 큰 그러니까요. 도전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계속 롱런하기를 바라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것, 지금 파이썬도 하시고 새로운 것들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배우셔야 되잖아요. 네.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까? 뭔가 새로운 랭귀지라든지 새로운 기술들을 익히는 노하우가 있습니까? 네, 뭐 업무는 업무고 이제 네. 계속 업계 동향을 보면 이제 계속 파이썬이 뭐 계속 변화하고 있다. 뭐 요즘 이슈다, 트렌드다,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좀 들여다보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네. 나머지 것들도 뭐 이제 뭐
jQuery라든지 그런 쪽도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영역을 본다든지. 근데 사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유 있는 시간에 들여다보는데 이제 주말이나 뭐 퇴근 후에 보는데 재밌어요. 이제 공부랑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공부지 않습니까? 네. 계속 나도 습득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기 네, 때문에 네.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워라벨이 아니잖아. 그건 없는 아이지 않습니까? 애매하네요. 뭐. 그렇죠, 애매하네요.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이니까. 자기 개발이니까. 자기 개발이니까. 네. 아, 이게 일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저는 워라벨이라는 네. 그 일은 스트레스 네. 그리고 취미는 즐거움이지 네. 않을까 싶어서 네. 저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거가 되게 즐거우신가 봐요. 저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예. 이 정도 돼야지 1인 뭐 개발자. 20년 또 유지를 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 해야 20년 정도 할 수 있구나. 예. 쉽지 않겠는데? 예. 자, 이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아까 챗GPT 잠깐 처음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인공지능 쪽이 이제는 뭐 이런 시대가 이렇게까지 빨리 오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빨리 뭔가 세상을 바꿔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챗GPT 특히 이제 이런 생성형 AI가 잘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또 개발 코드도 더 잘 짠다라고 익히들 알고 있어서 맞아요. 실제로 개발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거든요. 챗GPT가 사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약간 위기감을 느끼시는가요? 뭐 그렇게까지는 느끼지 않는데 워낙에 다양한 쪽을 다 섭렵하다 보니까 네. 이제 프로그래밍 영역도 가능할까라고 해서 많은 그 개발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봤던 모양이에요. 뭐 예를 들어 뭐 무슨 프로그램 짜줘. 맞아요. 뭐 프로그램 네, 맞아, 맞아, 이거 맞아. 오류 좀 찾아줘. 맞아요. 뭐 이렇게 해서 네. 하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궁금해서 한번 시켜봤는데 네. 생각보다 좀 잘합니다. 아, 잘하고 네, 네.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코드를 생성을 해주는데 네. 이게 집단지성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결과물인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네. 이게 수위는 제가 보던 그 아주 고급 하이레벨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중수 정도, 네. 중급 정도의 하고 있다. 그런 것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네. 화면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그 챗GPT로 인해서 MySQL 내용을 HTML 셀렉트 2단 콤보 박스로 선택하는 PHP 프로그램 짜줘. 좀 말이 어려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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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결국 그 HTML에서 작동하는 PHP 프로그램 짜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네. 화면에 이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HTML 화면이고요. 네. 그래서 콤보 박스를 선택하는 콤보 박스 셀렉트 박스 아시죠? 네. 나와서 하는 건데 네. 여기 이제 AJAX를 이용해서 네. PHP 얘를 불러서 PHP가 작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코드는 PHP로 한 건가요? 요거는 이제 HTML 코드고요. HTML 코드요? 요거는 이제 그 AJAX 그 jQuery를 호출해서 jQuery로 작동하는 코드죠. 주석도 붙여주네요. 그렇죠. 주석도 붙여주네요. 그러네. 주석도 붙여주네. 그래서 이거를 포스팅으로 받아서 네. 결과물을 이렇게 아웃풋을 내줘라. 네. 세컨드 콤보는 뭐 내줘라는 건데 네. 결국 그 하단에 보시면 요 아까 get 데이터 PHP 호출하는 요 PHP 프로그램, 요게 이제 PHP 프로그램이죠. 얘를 생성해 주더라고요. 여기다 네. 이제 해당 서버 이름과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DB 내용을 입력을 하면 네. 이렇게 해서 DB에서 가상의 이제 컬럼이라는 거 나오죠. 컬럼을 네. 불러서 네. 결과를 리턴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아.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적용해봤더니 작동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지금 아래쪽에 있는 지금 뭐 위에 뭐 get 데이터 PHP 파일에서는 등등등 이 설명들도 지금 챗GPT가 지금 코드를 준 거죠. 네, 저는 입력한 거라고는 아까 위에 요 한 질문 질문 있는데, 아, 네네. 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 실제 동작을 하는 거죠? 작동이 됩니다. 돼요?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는 파이썬으로도 뭘 해줘 했더니 제법 잘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좀 고급 심화로 해줬더니 저 정도면 초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중급 정도는 중급 정도는 되나요? 중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뭐 그리 쉬운 코드는 사실 아닙니다. 네. 처음 저는 아무튼 못 짜요.
예. 저는 못 잡니다. 저는 해왔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좀 보이긴 조금 보이십니까? 네. 어느 정도 능력이 계신 분들은 네네. 코드만 보면 대충 아실 텐데 아. 실제로 막상 자 해야지 하면 막막한 게 사실인데 네. 이렇게까지 자세히 해주는 거 보면 네. 좀 좋은 결과물. 그러니까 뭔가 그 어떤 아이디어나 뭔가 할 때 물론 이제 저대로 다 할 건 아니지만 네. 뭔가 기본적인 뼈대를 딱 그 챗GPT를 통해서 코드를 받고 거기서는 내가 뭔가 변형이라든지 예, 살을 막 한다든지 붙이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긴 그거는 할것 충분히 같아요.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네, 가능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뭔가 허들을 확실히 낮춰주는 효과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개발자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득인가요? 아니면은 위기인가요? 이런 게. 이런 것 가지고 위기를 느낄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실전 정도 하면 이 정도는 우습구나. 챗GPT의 지금 수준, 지금 단계에서 이 정도를 하는데 이게 네.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지.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말 그대로 네. 거의 뭐 이제 꽤 수준급의 네. 코딩을 다 해서 아예 그냥 결과물을 만들어서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면 굳이 외부에다가 안 주고 여기다가 그냥 다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나중에 활용하다 보면 이제 자 그럼 테트리스 게임 만들어봐. 이래도 아마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요? 조 대표님 말씀대로 딱 나와서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EXE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네. 내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형태까지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1인 개발자는 저 잘 활용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네. 사실 뭐 네. 1인 개발자가 챗 GPT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별로 없고요. 아, 별로 없습니까? 예, 네. 그냥 뭐, 뭐 일단 영업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영업을 잘 하지를 못하고 아. 이제 그 업력이 길다 보니까 네. 그 동안에 이제 도움 주셨던 클라이언트들 분들께서 네. 이제 소개를 해주면서 이렇게 새로운 업체들도 이렇게 영입이 되고 또 가서 회의도 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새로운 개발건들이 계속 들어오는 편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다 보면 이제 새로 이제 이 업무를 시작하려는 분들 보면 좀 막연한 건 좀 사실일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좋은 결과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1인 개발자면 당연히 개발은 기본인 거고 사실 1인이다 보면은 회사를 운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님도 그냥 프리랜서가 아니라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회사라는 게 사실 이 개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좀 저는 영업적인 부분들 맞아요. 그다음에 비용 처리 부분들 뭐 아주 운영 경영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크게 본 경영이지만 뭐 어쨌든 경영이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이제 혼자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와서 회의 좀 같이 해주십시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 멀리 뭐 이렇게 인천 어디에 계신 분인데 와서 우리 회의 좀 참여해 주시고 뭐 견적 좀 내주십시오 이러는 경우가 많긴 한데 네. 사실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사실 뭐 2-3시간은 훌쩍 지나는데 그럼요. 그 개발 시간을 네. 거기다 오로지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힘들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업무 하다 보면 이제 뭐 역시 다른 업무를 또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완료된 프로젝트를 또 완료됐다고 말씀드리고 그쪽 격리 담당자한테 세운경에서 보내서 입금해 주십시오. 뭐 이런 절차를 모두 하다 보니까 좀 버거운 건 사실이죠. 업무 이외의 시간들이 많이 필요한 거. 하지만 그게 없이는 이제 비용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하죠. 아니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개발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1인 개발자로 생존하고 성공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또 어려움과 부담이 있잖아요. 네. 본인이 그런 거 다 챙겨야 되는 부분들도 영업도 다 해야 되고 왜 계속 1인 개발자로 하시는 거예요? 더 많이 버는 겁니까 이게? 후배 파는 질문 같은데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혼자 너무 많이 먹겠다 이런 식인가? 뭐 이제 프리랜서 그룹도 있어요. 사실 네. 큰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네. 이제 혼자 하기 좀 힘들고 네. 그리고 자잘한 업무 이제 일종의 그 단순 코딩 같은 거는 제가 하기보다는 좀 시켜서 네. 이렇게 코딩 이렇게 뭐죠? 그런 아웃풋을 HTML 만들어서 달라고 네. 받아서 이제 제가 거기다가 소스 코딩을 하면 좀 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퍼블리싱이라고 하죠. 그 퍼블리싱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뽑긴 뽑았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네, 네. 가리키고 업무를 가르쳤더니 네.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딴 데로 가버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야, 왜 이게 갔을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딴 데로 갔는데 경쟁업체들로 가는. 아, 진짜요? 그래서 네. 뭐 그런 좀 잘하지 그러셨습니까, 뭐, 대표님? 뭐 잘해준다고 잘해줬는데 뭐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네. 뭐 어려움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뭐 혼자 디자인하고 네. 혼자 영업하고 네. 혼자 PM하고 네. 혼자 프로그래밍하고 음. 혼자 격리하다 보니까 다방면에 모두 할 수 있는 진짜 게,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돼요. 거군요. 예. 그래서 모든 그리고 가끔씩 10년 전에 개발했던 업체가 전화가 와요. 네. 이거 좀 수정해 달라고 해줍니다. 어? 그게 다 기억이 나요. 그 아. 코드들이 전부 다 기억이 나서 그 코드요. 뭐 알겠습니다.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해주고 물론 비용 받고. 비용 받죠. 예. 그런 것들 감동받았다는 그런 문자들을 좀 보고 나서 네. 고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10년 전 해드렸던 그런 네. 소스 그 프로그램 아직도 쓰고 계신다는 것도 놀랍지만 네. 그걸 여전히 찾아주신다는 거에 대해 감사하게 느끼죠. 지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1인 개발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아닐까라고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생각을 수 하는데 앞으로 1인 개발자에 대한 좀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1인 개발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자꾸 하면 경쟁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별로 안 좋게 얘기할 수 근데 있죠. 어떻게 보면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굉장히 좋습니다. 또 같이 뭐 이게 조인해서 같이 뭐 프로젝트 큰 것도 할 수도 있다고 보니까. 이미 저는 좀 스킬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아요. 여기까지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와 봐라. 20년 정도 하면 농담이고요. 뭐 어쨌든 어떻습니까, 진짜? 많은 이렇게 봤자? 분들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서로 힘든 부분들 나누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좋은 커뮤니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들어오긴 좀 어렵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수준이 좀 올라오면 1인 개발자로서의 매력도 많고 하고 싶은 영역도 많고 할 수 있는 영역도 많기 때문에 네. 서로 도와주다 보면 뭐 큰 하나의 커뮤니티가 큰 하나의 기업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네. 생각하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 개발자분들의 커뮤니티에서 그런 협업이 잘 되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협업이요. 네. 왜냐면 이제 뭐 예를 들면 하다가 보면 나의 노하우, 나의 고객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오픈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런 부분 괜찮나요? 그런 건 오픈 안 하죠. 그런 건 안 하고. 그렇지. 그런 건 그렇지. 그런 건 굉장히 그렇지. 영업 비밀. 나름 노하우니까. 중요한 노하우이기도 영업은 하고, 사실 그 업체에서도 알려지기 꺼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함부로 누설하기는 좀 어렵기도 하고. 궁금한 게 예전보다도 지금이 1인 개발자로 성공하고 혹은 서바이벌하기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더 좋은 환경으로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그 코로나의 긴 시간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이 제 그때 입장에서는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된 게 뭐였냐면 네. 이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홈페이지가 좀 더 강화가 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신청이나 접수, 확인 그리고 개인 인증 같은 경우가 그런 시스템이 이제 필요한 거지. 그렇죠. 네. 이게 더 적극적으로 또 네.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서 오히려 개발 건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특히 그 교육 쪽에서 네. 대학교들도 다 비대면으로 온라인 학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니즈들도 굉장히 많아지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LMS 네네네.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서 네. 좀 더 큰 영역을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오히려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좋아졌던 것 같고요. 코로나 때 돈 좀 버셨겠습니다. 뭐 좀 크게 되는 발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는 힘들 때.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런 그 비대면이 좋은 그러니까 좋은 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대면이 가능하더라도 사실 비대면으로 많이 가고 있고 뭐 일종의 매장을 가더라도 이제 키오스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비대면인데 그렇게 점점점 뭐 발전해 나가면 일들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1인 개발자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하신 거고, 많은 이제 예를 들면 파트너 기업들, 이제 의뢰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좋은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할 만한 좋은 그 외주 개발자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좋은 인연을 그쵸. 만들어 나가는 게. 네, 네. 그게 뭐 예를 들면 잘못 만나면 진짜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기도 하고 사실 적은 비용이 아닌데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좋은 개발자, 좋은 1인 개발자 혹은 좋은 회사를 선택하는 어떤 기준 같은 거 어떤 측면을 보고 개발자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저 질문 잘 이해 못했는데 네. 제 클라이언트가 네. 예를 들면 개발자를 선택할 때 선택 기준 저 사람이 내 거를 프로젝트를 잘 수행할 것 같아.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일단 성실이죠. 성실을 제일 먼저 보고 네. 그 다음에 스킬인데 사실 스킬이 없고 성실만 해서도 사실 문제이긴 한데 이 성실 얘기를 왜 하냐면 예전에 한번 일을 시켰던 직원이 갑자기 잠수를 타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난감한 경우고 네. 그 업체 담당자였는데 네. 담당자가 잠수를 타서 이틀 동안 연락이 안 됐는데 알고 봤더니 술 먹고 병원에 누워 있더라고요. 아. 네, 나중에 아는 사실인데 뭐 이렇게 뭐 본인이 뭐 물론 관리를 잘못한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예, 뭐 이런 일단 그 부분이 대표님은 술을 안 드시나요?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아. 태생적으로. 그 부분은 믿을만하다. 네, 그래서 술 먹고 꼬알라 될 가능성은 없다. 일단, 네. 일단 성실함이 제일 먼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물론 처음에 개발을 할 때 개발의 희망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스페시피케이션 네, 네. 이거를 명확하게 서로 협의해가지고 하긴 합니다만 하는 와중에서도 또 뭐 변경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어떤 되게 논란의 여지들이 많이 여기까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그게 어떤 차이가 또 많이 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사실 되게 많아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또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의뢰한 쪽에서는 나는 이걸 요청한 게 아닌데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좀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하다 보면 진짜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뭐 처음에 그쪽 기획자가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옵니다. 뭐 화면은 이렇게 해주시고 글자 폭은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의 없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그러니까 기획자 입장에서 본 프로젝트고 나중에 사이트를 오픈해 봤더니 이건 개발자 위주로 만든 화면이 대부분인 그러니까 UX를 경험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했던 그런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가 다 엉망이 되죠, 사실. 그래서 다시 재요구를 하죠. 이거 다시 그 베타 버전을 오픈하고 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새로 다시 기획을 해서 주십시오. 그런 정도는 감안하고 개발을 해야 되고 그거 뭐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빨리 원점으로 되돌리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 그대로 오픈했다가 나중에 쓸모없는 아웃풋이 나오는 것보다는 도중에 빨리 알아채서 원점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할 때 이제 RFP를 다 작성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이제 그 안에서 뭐 이제 요즘은 이제 UX 기준으로 해서 많이들 하니까 그걸로 해서 다 디자인 기본적으로 하고 그 검토 받고 도장을 찍고 진행을 해도 중간에 이상하게 바뀌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예, 그건 분명히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개발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슈퍼컵의 입장에서는 어디 뭐라고 해도 사실 뭐 그러니까 요즘 이제 단위가 커지는 프로젝트에서는 아예 그냥 화면 디자인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모양이죠. 이제 그 파워포인트를 선을 그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 디자인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까지 한다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항상 그 프로젝트는 완료 날짜가 있잖아요. 그렇죠. 개발 프로젝트에서 완료 날짜를 지키는 거는 거의 없죠. 뭐 지키는 케이스가 노력을 하지만 노력은 하지만 쉽지 않죠. 지키는 케이스는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RFP를 제대로 해서 주시는 분은 참 감사해요. 뭐 폰트까지 하면 좀 짜증이 나긴 해요. 이렇게까지 맞춰야 되나 싶고 너무 디테일하게 색깔, 주죠. 뭐
RGB 색깔까지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럼 참 감사하긴 하지만 나중에 딴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대로 해줬기 그렇지. 때문에. 네. 요구하는 대로 근데 하니까. 없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네. 그럴 때는 저희가 장치를 마련하는 게 아까 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디자인을 해요.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거는 메인 페이지고 서브 페이지는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라고 시안을 보냅니다. 시안을 보내서 한두 개 정도로 보내드려서 그쪽에서 결정하게 해요. 결정한 시안은 이제 이메일로 결정됐기 때문에 나중에 딴소리 못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해달라고 네.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해 줍니다라고 네.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좀 그렇죠. 이제 결국은 클라이언트에서는 프론트를 보니까 그러니까 백단이야 이제 잘만 돌아가면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20년 동안 그렇게 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혹시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뭐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네, 아까도 그 코로나 얘기 잠깐 얘기하면서 나왔던 건데 그 LMS를 만드는 경우가 생겼었어요. 그 좀 큰 그 교육 쪽 학원인데 학원에서 이제 LMS를 국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LMS인데 실제 LMS를 다 만들 수는 있지만 만들다 보면 1년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청을 드린 게 그럼 이 중에 나와 있는 기성품을 사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 커스터마이징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해서 봤더니 너무 코드가 제가 보던 생소한 코드들이 너무 많고 아, 이제 개발자들은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맞춰서 개발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네. 조 대표도 이제 프로그래머 출신이다 보니까 네. 남이 해준 거를 사용하기보다는 내가 하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요. 낫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받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수정해서 뭐 커스터마이징해서 오픈하는데 한 6개월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 수정 작업을 하고 있긴 한데 하다 보니까 그쪽 회사에서 제가 하는 결과물을 보고서 좀 의아했던가 봐요. 이거 저희 회사에 오실 수 없는지. 아, 네. 그래서 야. 그쪽에서 못하던 앱도 개발. 그 솔루션을 만들었던 업체에서 네, 대표님한테 네, 제가 앱도 개발하고 그쪽에서 못했던 네. 그런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화면에 오픈하고 하니까 이게 너무 좀 놀라웠던가 봐요. 네. 그래서 그 영업사원이 그쪽 대표님한테 말씀드려서 대표님과 제가 1대1로 만나서 네. 이제 협의를 하다 보니까 네. 조건이 서로 안 맞아서 파토가 나긴 했는데 네. 어쨌든 뭐 그런 경우도 생겨서 아,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내가 코딩을 그냥 날로 하진 않았구나라는 네, 그런 경험도 조용조용히 자기 자랑을 잘하시네요. 그러게요. 역사실에 1위 개발자는 달라갈 걸 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대놓고는 아닌데 결국은 자기 자랑이네. 대통령으로 또 그렇게 되나요? 섭외했을 때 순수 유능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 질문들을 조금 정리하고 오늘 이제 올라온 질문들도 한번 소개를 좀 네.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자, 1인 개발자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다양한 이런 업무 환경에서 그래 이제 혼자 한번 스스로 한번 서볼래라고 생각하시는 후배님들도 있을 것 같고, 뭐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네. 그런 분들한테 이거 어떻게 좀 성공할 수 있을지 조언이랄지 이런 것들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인 개발자 참 달콤하죠. 네,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참 많은 노력을 필요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입장벽이 사실 그게 낮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해야 될 일들도 많고, 네.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실제로 작업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그리고 개인 스케줄 관리나 이런 업무가 과중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참 정답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거 자기 관리가 잘 되신다고 한다면 일단 한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의 것들은 이제 그 뭐 개발자 포럼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조언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뭐 앞서 운영하셨던 회사들을 뭐 어떤 개발자들을 알 수 있으면 참 다행인데 이렇게 해서 뭐 조언을 많이 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주변에 사실 저를 보고서 시작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었어요. 아. 네, 그래서 많이 도와드리기도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6개월을 못 버티더라고요.
왜냐면 제일 어려운 게 뭐야? 일단 뭔가 영업이 잘 안 돼. 영업이죠. 영업이죠. 왜냐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 일을 떼어주기도 좀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뭐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또 추천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6개월을 버틴다고 해서 사실 뭐 좋아지면 다행이긴 한데 네. 6개월이라는 거를 못 버티고 보는 거 보면 참 이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구나. 쉽진 않구나. 저는 운이 좋았구나라는 네, 생각을 네.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결국은 자기 자랑이야. 만약에 네. 뭐 대표님 아까 뭐 아이들 자녀분들 얘기는 했는데 물론 뭐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본인이 뭐 자녀가 이런 개발자가 만약 한다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아 그래요? 네. 네. 추천했었고요. 아 그래요? 네, 했었는데 안 한답니까? 네, 큰 딸이 하는 얘기가 음. 아빠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왜 해? 그래서 그걸 나한테 하라고? 난 못해. 그리고 의자에 4시간 이상 앉아 있는 것도 못 하는데 아. 그걸 뭐 4-6시간 앉아 있는 일을 하라고 못 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추천하고 싶다. 하지만 추천을 하고 싶고 이게 자신만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수준에 올려 있으면 자신만의 시간도 많이 생기게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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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리고 뭐 수입도 계속 따라오게 되고 네. 예, 그래서 저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일단 뭐 자녀들이 싫어하니까 더 이상 추천은 못하는 알겠습니다. 뭐 자녀분들한테 추천할 정도면 그만큼 추천에 대한 진심이 있다. 그렇죠. 네. 네. 예. 대표님 몇 살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개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제가 제가 35살에 창업을 했거든요. 아, 네. 아내한테 그랬어요. 40이 되기 전에 그랬어요. 내가 40 이상도 할 수 있을까? 아. 그랬거든요. 네, 아내가 네. 당연하지 왜 못해? 왜 네. 겁부터 내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이 넘었을 때도 얘기했어요. 내가 50까지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뭐 할 수 있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50이 넘으니까 또 내가 6개월 할 수 있을까? 네. 똑같은 질문 계속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이핑이 가능한 시간까지. 타이핑. 네, 저는 동안이 와서 글자가 안 보일 때까지는 네, 가능하다. 코딩이 즐겁고 네, 네. 창조라는 업무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천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지금 게시판에 계속 질문들이 많이 올라. 네, 관련돼서 네.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올라온 질문들 조금 소개를 좀 해볼까요? 네. 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뭐 대표님 이렇게 내려오면서 네.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답변해주고 싶은 거를 답변해주고 해주시면 계시면 될것 될 같아요. 것 같습니다. 먼저 위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체력 안배를 자 윤성원님 질문입니다. 체력 안배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체력은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요? 체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전혀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야? 타고난 죄송한 답변이지만 네. 예, 체력 유지라기보다는 네.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는 아. 걸 끊기를 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은 네. 말씀하시는 그 톤이라든지 그동안 자기 관리를 보면 나름대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덜 스트레스 받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좀 있으신 것 같고. 예. 뭡니까? 그거 한번 풀어보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건데 음. 어떻게 보면 참 뭐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네. 예. 대표님 말씀대로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스타일이고 네. 제가 헤비메탈 음악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느낌이 완전 다른데? 스트레스 받을 때 아, 귀에 헤드폰 끼고 네. 헤비메탈을 크게 틀으면 네. 스트레스가 다 해결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자기만의 뭔가 노하우가 다들 있다니까. 김현진님 해탈의 경지에 올라. 해탈의 경지라서. 거의 네. 이 정도는 돼야지 1인 개발자로 성공할 수 있다. 자, 김현진님 질문 한번 볼까요? 자, 특히 공공의 경우 1인 개발자에게 일을 맡기는 경우 알바 수준 일거리이거나 인맥을 통하지 않으면 없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공공 프로젝트에 입찰 또는 1인으로 참여해서 수행하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분 말씀대로 아마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수준의 일거리가 아니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형준님 질문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IT도 트렌드가 있는데 이런 트렌드는 어디에서 파악하시는지 수주를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알게 되시는 건가요? 사실 일은 트렌드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고요.
업체에서 어떤 걸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면 전부 다 하고 있어서 사실 경험이 참 다양합니다. 뭐 경매도 해봤고, 아, 경매? 네, 진짜요? 네, 실시간 경매도 네. 하고, 뭐 폐차 업무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쪽 생리를 많이 알게 되죠. 그러겠네요. 네, 그리고 어플을 개발하다 보면 공기업 뭐 그런 시험 프로그램도 개발하다 보면 이쪽에서 공기업이 그 급여가 대단하구나 뭐 그런 것도 알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네. 트렌드라기보다는 그쪽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거에 네. 따라서 자연스럽게 했죠. 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다양한 도메인의 어떤 영역들을 개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또 노하우도 굉장히 많이 쌓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스킬뿐만 아니라 그 네. 도메인에 대해서 이 도메인은 뭐가 필요하다라는 네. 것들도 많이 알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이런 업체들은 이런 기능을 쓰는데 너네도 이런 걸 쓰는 게 어때? 말씀드리면 적용하겠다. 야, 이건 진짜 완전한 영업 노하우네, 그죠? 그렇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전영진님 질문인데요. 자, 재직 상태에서 1인 개발자로 도전해서 미리 성공 여부를 예상해 볼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반드시 퇴사 이후에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회사 재직 상태에서 그 뭐라 그러죠? 그 업무 투잡 한 거죠? 계약하는 거 뭐라 그러죠? 프리랜서? 아니. 그 업무 협약을 뭐라고 하죠? MOU? 아니, 회사 재직할 때 그런 조건만 아니면 네네네. 그러니까 겸직을 할 수 없다. 겸직할 수 없다. 계약서에 그런 게 네네. 없다면 사업자를 내지 않고도 네. 저렇게 1인 개발자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능력만 되시면 네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알겠습니다. 이형준님 질문인데 1인 개발자를 위한 영업 대행사 이런 플랫폼도 있죠? 그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수익 좋은 모델 이런 것도 활용하고 계십니까? 업체 이름을 대도 됩니까? 그럼 뭐 커몽이라는 곳을 보시면 네. 저런 1인 개발자에 딱 맞는 영업 대행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해진 수익을 네. 뭐 수익 포션대로 나눠가는 거기 때문에 네. 수수료만 드릴 수 있으면 네. 저쪽에서 커몽에서 개발자로 등록을 하고 네. 이제 활동을 하면 자신한테 일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료를 주는 거죠. 중개 수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건 뭐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영업력이 약할 때는 당연히 이런 플랫폼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형준님 지금 말씀하신 스케줄 관리에 사용하는 특별한 뭐 개인적인 툴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도 그 윈도우에 제공 일정 관리 쓰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단순한 프로젝트 그 스케줄이 아니라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스케줄 잡아가지고 하는 협업을 네.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협업이 될 수도 있고 보니까 혼자 할 때도 뭐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라 개발 전체적인 지라 스케줄. 같은 것도 있고. 네. 지라나 MS 네. 프로젝트 같은 거. 아니요, 저는 그냥 스케줄 관리 쓰고 있습니다. 잘 못하시죠? 그런 거에 시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스케줄을 위한 스케줄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요. 사람들도 네. 있긴 하니까. 자, 지정호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1인 개발자로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서 서비스 앱 개발과 기업 등 고객을 통한 요구에 맞춘 개발을 통한 시장성과 수입에 대한 전망, 1인 개발자 향후 중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이 좀 되시겠어요? 질문 이해하십니까? 질문이 좀 어렵네요. 네. 지정호님 다음에 질문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호님 질문입니다. 챗GPT가 나오면서 개발자가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닌지 IT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챗GPT를 활용하지만 결국 개발자의 필요성은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평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IT 전문가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시는지 여쭤봅니다. 네, 뭐 질문하신 분이 맞습니다. 뭐 개발자가 필요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뭐 그렇다고 챗GPT를 활용을 하지만 저걸로 결국 개발자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 같아. 넷플릭스가 나왔다고 극장이 없어지냐. 그런 것 같아. 네, 좀 약간 그런 것 같아. 예, 좋네요. 예. 자, 이형준님 질문인데 프론트엔드 개발 경우에는 개발자의 한계, 즉 좋은 디자인의 산출물을 얻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디자이너와의 협업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디자이너의 협업, 음. 그렇죠. 디자이너도 사실 그 쓰기 혹시 위해서 본인 디자인도 잘한다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포트폴리오를 그 좀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다 커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디자이너의 그 역량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그래서 저 포트폴리오나 그런 걸 보고서 네. 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요즘에는 그 저 판매하는 그런 그 팩들, 이미지 팩들이나 뭐 이런 디자인 팩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가 참 좋기 때문에 네. 그거 구매해서 쓰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디자이너분들하고 협업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 아니면 업체한테 말씀드리죠. 커몽에서 디자인을 요청하셔서 결과물을 저한테 주십시오. 아, 예. 네네네. 그래서 퍼블리싱까지 돼 있으면 제일 좋고요. 네. 퍼블리싱이 안 되면 아. 제가 이미지를 잘라서 다 HTML을 만듭니다. 아, 네, 이제 네, 그런 네. 비용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죠.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본인이 다 한다. 또 느낌. 자, 이형준님 질문인데요. 백엔드나 프론트엔드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아무래도 프론트엔드에 대한 기술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프론트엔드보다 백엔드가 사실 훨씬 더 작업량이 많죠. 네, 화면에 보여지는 거는 보다는 실제 작동되는 프로그램들이 그 DB를 뽑아와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다 보니까 훨씬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프론트엔드에도 많은 시간을 들이긴 하지만 사실 백엔드가 훨씬 더 많은 퍼센트를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퍼센트로 얘기하면 한 70% 이상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백엔드가. 예. 실제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작업이고 베이스 구조를 짜는 그러니까 어떤 작업이- 거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지금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백엔드가 사실 별거 없거든요. 거기서 페이지 네네네. 이외에는 별로 그러겠죠. 없지만 이제 그 회사에서 하는 백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엔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백엔드가. 예. 자, 윤성원님 질문입니다. 대표님이 직접 만든 앱이나 프로그램은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뭐가 좀 있어요? 저거 더 오픈해야 되나요? 오픈하기 좀 애매합니까? 애매하면 뭐 애매하지 않은데 네. 뭐 앱 중에서는 캐찹이라는 앱이 있었고요. 네. 캐찹은 뭐냐면 이제 캐치 잡의 약자인데 어, 이를 잡아라. 네네. 근데 이제 공기업에 입사하려면 이제 과거의 그 기출 문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을 내가 미리 풀어보고서 네. 점수를 매겨서 확인해보는. 확인해보는 아주 유용한 그런 앱도 있고요. 현재 서비스 하고 있는 예, 서비스 하고 있어요. 네네. 예. 캐치업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만든 서비스가 잘 운영이 되고 잘 활용이 되면 또 그런 또 보람 같은 게 또 있겠습니까? 많죠. 그렇죠. 자랑거리가 새로 또 늘어나는 건데 네, 그것도 있고 지금 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법률사무교육원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 아까 LMS도 있고 거기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셔가지고 진짜 너무 많이 네. 네. 저는 별로 없을 거라. 다들 생각을 개발자의 했었는데. 어떤 그런 비전이나 그런 게 관심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굉장히 글로기학서. 글로기학서 감사합니다. 글로비였어. 네. 감사합니다. 이면진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1인 사업자가 이게 문제예요. 네. 근로계약서 쓸 일이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안 윤성호님 좋은 멘트. 저도 그랬는데 어쨌든 사후정이라는 소리 듣는데 그런 소리 안 들었습니까? 뭐 어떤 사오죠. 질문이죠? 아까 그 한글 남들 얘기 스트레스 안 안 한다고 받기 위해서. 네. 사오정은 딴 나라는 말 아니 그런 건 기본적으로는 잘 못 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나쁜 소리 들어도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는 그렇다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들 많은데 제가 대표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혹시 답변 좀 달아주실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네. 오늘 라이브 끝난 다음에 좀 이렇게 답변을 직접, 답변 네. 써주시면 그래요? 질문 올려주신 분한테 메일로 발송이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네. 답변 혹시 다 못 드렸으니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뭔가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개발도 많이 하다 보면 네. 내 뭔가 거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게 20년째 하고 있는 고민이에요. 맞아 그런 욕심이 생기긴 하니까. 정말 그 옛말에 그거 있죠. 중이 제 머리 각지 못한다. 네. 물론
윤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20년 전부터 계속 내 거 해야지, 내 거 해야지 하는데 네. 이게 말같이 쉽지가 않고 네. 아내도 그래요. 음. 이 정도 됐으면 자기 뭐 프로덕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뭐 이렇게 하는데 음. 말이 쉽지 이게 남 거는 열심히 해줘서 뭐 결과물이 좋고 뭐 롱런하고 있지만 막상 제가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제가 뭐 음악도 뭐 관심도 있고 뭐 의류도 해봤고 했는데 실제로 하려다 보니까 이게 정말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이거 하다가 지금 제가 하는 개발 업무를 못 하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냥 워너비로 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알고 있는 개발자 대표님들도 그런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뭐 원체 많은 프로젝트 하지만 내 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계속 시간도 한데 시간 배분이라든지 또 사실 이게 본인의 프로젝트, 본인의 개발 본인의 뭔가 프로젝트를 한다는 게 개발만 잘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 일종의 그 담당자들하고 이제 언쟁을 벌이는 경우도 생겨요. 가끔마다 보면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너는 이렇게 해줬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중재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답변도 성실하게 해드려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개발 업무는 참 재밌고 한데 그 사람 간의 이제 커뮤니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뭐 마지막 질문 네. 제가 드리죠. 네. 정영달에게 개발이란? 땡땡땡. 정의해 주신다면? 네. 땡땡땡 뭐가 해? 네. 뭐 적어주시죠, 여기다가. 네.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 같아. 나의 개발이란 그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흔한 걸지만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또 흔하지 않은. 조병춘에게 개발이란? 개발. 예. 자, 쓰셨습니까? 네. 정영달에게 개발. 저희들에게 개발이란 즐거움이다. 즐거움이다. 네.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창작이 즐겁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좀 희열을 느끼는 편이라서 네. 저는 이렇게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천상 개발자다. 천상 개발자. 개발이 아니었으면 도대체 뭘 먹고 음악을 안 하시길 잘하셨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제가 뭘 할 수 있었을까. 네. 자, 개발을 좋아하신다고 MBTI가 어떻게 되시냐고? MBTI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걸 잘 외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요? 의외로 또 관심이 관심이 없을 수도 없구나.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MBTI 관심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고. 자, 오늘 뭐 사실 이렇게 뭐 방송 라이브 이렇게 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굉장히 차분하게 본인 자랑도 잘 하시고 마지막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촬영을 해본 굉장히 오래돼서 많이 떨리고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철준 대표님하고 조명천 대표님이 참 이렇게 잘 이끌어주시고 또 이렇게 분위기 많이 잡아주시고 하니까 이제 말도 좀 술술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원래 말주변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라이브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든 일이었을 것 같은데 아주 참 재밌고 네.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만 재밌으면 안 되고 들어오신 분들이 재밌고 되는 것. 근데 뭐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1인 개발자의 삶 그리고 어떤 역량 앞으로의 전망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아마 들어오신 분들도 꽤 좋은 정보를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 웹플러스의 정영달 대표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다음 주 이쯤에 예고 잠깐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니고요. 저희가 7월 19일 날 저희 이쯤에 라이브 진행합니다. 또 엔데믹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협업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시죠? 관련된 툴도 굉장히 중요해서 폴리라는 업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쪽과 같이 협업 업무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라이브 또 진행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뭐 즐거운 진행했는
네. 또 저는 또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개발자로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네. 저런 안 돼요. 저는 이미 뭐 스트레스 폭발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대표님은 또 사업을 좀 잘하시고 아니, 뭐 잘하고 저는 계시고. 제가 이제 원하는 쪽 분야로 네네. 갔으니까. 다 자기의 어떤 역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걸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오늘 끝까지 웨비나 라이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개발 환경이라든지 1인 개발자의 삶, 어떤 방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라봅니다. 아직 설문조사 좀 오픈되어 있고요. 꼭 좀 나가기 전에 설문조사까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품들 끝난 다음에 꼭 선별해서 답변 드리고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이브 세 번째 또 준비하실 거죠? 준비를 해야죠. 네. 예. 또 다른 또 네. 재미있는 네. 부분들을 좀 찾아가지고 네. 모셔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쯤에 또 레고건 코리아와 함께 했던 두 번째 라이브 시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